현관문을 여는 순간 빗물이 복도 끝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신발장 구석에는 오래된 남색 우산 하나가 기대어 있었지요. 손잡이에 검은 테이프는 반쯤 들떠 있었고 우산살 하나는 조금 휘어 있었습니다. 새 우산도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낡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골목에서 우산을 펼치자 빗방울 몇 개가 천을 뚫고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비를 다 막지 못하는 이 우산이 요즘의 나와 닮았구나. 예전처럼 무엇이든 거뜬히 해내지 못하고 작은 말에도 마음 한쪽이 쉽게 젖는 나와 닮았구나. 비 오는 오후에는 평소 잘 숨겨두었던 마음까지 축축해질 때가 있습니다. 출근이 사라진 뒤 길어진 하루. 문득 떠오르는 사람 때문에 괜찮던 마음이 힘을 잃기도 하지요. 오늘은 비를 멈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다 젖기 전에 작은 지붕 하나를 마련하는 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공감 사연입니다. 저는 일을 내려놓은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잠도 보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두어 번 바뀌자 하루가 넓어진 만큼 빈자리도 커졌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편한 날도 있었고 세상에서 제 자리만 슬쩍 지워진 듯한 날도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그래도 움직일 일이 생겼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구경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달랐습니다. 창문이 어두워지고 집 안의 시계 소리가 커지면 평소에는 지나가던 생각들이 자꾸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남색 우산은 남편과 함께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좋은 우산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뒤집혔고 접을 때마다 천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남편은 버리자는 제 말에 손잡이를 테이프로 몇 번 감아놓고는 아직 멀쩡하다고 웃었습니다. 물건을 고치는 솜씨보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우산을 신발장 구석에 두었습니다. 매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산을 볼 때마다 함께 걷던 날들이 한꺼번에 돌아올까봐 겁이 나면서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더 겁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두부와 대파가 필요했습니다. 꼭 그날 사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 안에만 있으면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색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차마 끝에서 굵은 빗물이 떨어졌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몇 걸음 걷자 오른쪽 어깨가 서늘해졌습니다. 우산천의 작은 틈으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어깨가 젖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잠바구니가 젖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산이라고 들고 나왔나. 그러면서도 발길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도 참 묘합니다. 새 우산을 두고 낡은 우산을 골라놓고는 비가 샌다고 우산에게 서운해합니다. 우산이 대답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오늘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반쯤 접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는 뛰었고 누구는 천천히 걸었고 누구는 비가 오는 줄도 모르는 듯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이 있는데 나만 처마 아래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할 때는 비가 와도 약속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하루쯤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마음을 흠뻑 적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하루를 성실히 살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일부러 외롭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견디는 일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곤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가까이까지 손가락을 가져갔다가
다시 화면을 닫았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별일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작은 빗방울처럼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거절당할까봐 먼저 숨는 마음도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초라해질 것 같았고, 보고 싶다고 말하면 너무 기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서마 아래에 선 지 얼마쯤 지났을 때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던 또래 여성이 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우산도 작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비가 참 오래 온다고 말했고, 저는 그러게요. 오늘은 마음 먹고 오나 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사러 가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로 대답하자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상과 이어진 가느다란 실 한 올이 다시 손에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약해지자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덜 새는 쪽을 찾아 손잡이를 조금 돌렸습니다. 완벽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빗물이 얼굴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 각도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각도를 지키며 시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젖은 우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큰 우산도 있었고, 색이 바랜 우산도 있었습니다. 접힌 모습만 보면 어느 우산이 비를 잘 맞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 조용히 서 있는 사람마다 저마다 지나온 비가 있을 테니까요. 두부와 대파를 사고 작은 귤 한 봉지도 담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을 나설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말을 나눈 일, 비를 피해 잠시 멈춘 일, 필요한 것을 제 힘으로 사온 일이 제 하루의 작은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창문을 닫다가 제 전화를 받았다며 웃었습니다. 우리 둘은 반찬 이야기와 젖은 빨래 이야기, 예전에 비를 맞으며 집에 갔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은 누구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귀찮게 할까봐 망설이는 동안 그 사람도 같은 처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우산을 욕실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천에서는 빗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이 감아둔 테이프가 아직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고쳐졌기에 여기까지 온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우산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 말이 우산에게 한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버리자니 마음 한 조각까지 함께 버리는 것 같고 곁에 두 잔이 지난 시간이 자꾸 떠오르는 물건 말입니다. 낡은 우산, 오래된 찻잔, 유행이 지난 외투처럼 이제는 쓸모보다 기억을 더 많이 품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자신을 그 낡은 물건처럼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고,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새로운 세상에 서툴다고 스스로의 값까지 낮추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조금 새는 우산도 비 오는 길에서 여전히 지붕이 되어줍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쓸모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부, 지혜와 작은 해법입니다. 옛사람들은 비를 삶의 변화에 자주 빗대었습니다. 비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오며 우리가 서두른다고 빨리 그치지도 않습니다.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부재, 달라진 몸의 속도, 멀어진 관계, 예상과 달라진 하루는 의지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라고 권합니다.
이 생각은 차갑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사실과 우산을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는 다른 일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날씨는 정할 수 없어도 걸음을 늦추거나 처마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함께 걷자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날 우리는 비부터 멈추려 합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빨리 괜찮아져야 한다고 자신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명령을 들은 군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지금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막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구나. 기다리던 연락이 없어 서운했구나. 예전에 내가 그리워 마음이 무거웠구나. 이렇게 마음의 날씨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나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비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젖지 않은 척하느라 쓰던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산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잠시 쉬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덜 적게 하는 첫 번째 지혜는 강한 척하는 일이 아니라 날씨를 바로 보는 일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릴 때 끝까지 한 번에 가려 하면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까운 처마까지 걷습니다. 거기서 숨을 고르고 다음 처마를 찾습니다. 인생 후반의 긴 하루도 같은 방식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체를 채우려 하지 말고 다음 한 시간의 작은 지붕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처마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늘 듣던 라디오 한 편일 수 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창밖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몇 분, 단골 가게에서 건네는 짧은 인사, 가족에게 보내는 한 줄의 안부도 처마가 됩니다. 그것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도 다음 걸음을 내디딜 만큼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작은 위로를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낡은 우산도 온 하늘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머리와 어깨만큼을 가립니다. 위로도 그 정도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녁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차 한 잔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모두 없애지 못해도 누군가와 나눈 10분의 통화가 마음 한쪽을 말려줄 수 있습니다. 삶은 큰 결심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지붕들을 건너며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마는 숨을 고르는 곳이지 자신을 영원히 가두는 곳은 아닙니다. 비가 약해지면 다시 몇 걸음 나가봐야 합니다. 편안한 집 안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의 문을 오래 닫아두면 점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처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잡는 편이 좋습니다. 현관 앞에 잠깐 서보기, 공동 현관까지 내려가기, 익숙한 가게에 다녀오기처럼 실패하기 어려운 거리면 됩니다. 멀리 가야만 외출이고 오래 만나야만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짧게 나갔다 돌아오는 일도 세상과 연결되는 온전한 움직임입니다. 장자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긴 큰 나무가 나옵니다. 목재로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지 않아 오래 살아남고 마침내 넓은 그늘을 내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쓸모를 한 가지 잣대로만 재지 말라는 생각을 건넵니다. 무엇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빠른 판단, 정확한 처리, 많은 성과가 사람의 쓸모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면 그 기준이 사라져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직함과 속도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들어주는 힘, 서두르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힘, 겪어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에도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된 우산은 새 우산보다 비를 덜 막을지 모릅니다. 대신 어떤 길을 함께 걸었는지 기억합니다. 오래된 사람도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곁에 있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압니다. 자신에게 예전과 같은 성능을 요구하면
하루가 자꾸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전만큼 빨리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속도로 누구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낡았다는 말에는 닳았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오래 견뎠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름에는 웃고 걱정했던 시간이 지나갔고 느린 걸음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새 물건이 아니라 많은 계절을 건너며 사용법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물론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픔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것은 고치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낡은 우산에 찢어진 곳을 꿰매듯 삶의 불편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고칠 곳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쓸모없다고 판정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산은 펼쳐봐야 어디가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비 오는 날에 약한 곳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연락이 뜸하면 서운해지는 곳,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겁이 나는 곳,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오래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끄러운 결함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또 이러네. 왜 이렇게 약해졌나 하는 말은 이미 젖은 어깨에 찬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아, 여기가 새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발견은 비난이 아니라 수선의 시작입니다. 수선은 거창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늘 저녁에 찾아온다면 그 시간에 들을 방송이나 전화할 사람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생각이 깊어져 힘들다면 식사 뒤 짧게 움직일 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연락만 바라보기보다 내가 먼저 안부를 건네는 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너무 빽빽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젖은 날에는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보다 오늘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일이 오래갑니다. 우산의 작은 구멍은 작은 천 조각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날에 같은 우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쉬어야 회복되는 날이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산책이 힘이 되는 날도 있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쉬게 하는 편이 나은 날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호법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도 됩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성실함으로 여기지만 자신을 살피며 방법을 바꾸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어제는 혼자 견딜 수 있었어도 오늘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즐겁던 모임이 이번 달에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우산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선희 씨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친구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외로우면 다른 사람은 바쁠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패가 될까봐 침묵하다가 각자 더 긴 비를 맞기도 합니다. 연락은 멋진 말을 준비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데 창밖을 보고 있느냐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 생각이냐고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일 없다는 말도 함께 나누면 다 일이 됩니다. 사람은 정보만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에 인기척을 보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과 모든 짐을 맡기는 일은 다릅니다. 잠깐 우산 가장자리를 나누어 쓰는 것은 상대를 짓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상대가 비를 피하도록 조금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대고 내일은 내가 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했는데 상대가 바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늦을 수도 있고 통화가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 가치에 대한 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한 집의 처마가 좁으면 다음 처마를 찾듯 한 사람에게 모든 외로움을 맡기지 않고 연결의 길을 여러 갈래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동네에서 인사하는 사람, 가끔 만나는 모임은 서로 다른 크기의 우산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도 필요하고 날씨만 묻는 가벼운 관계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세상과 이어지는 문이 조금 넓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일이 늘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먼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착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건넨 안부를 손해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친절인 동시에 내 하루의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올 문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에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맑은 계절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 멀어질 수 있고 뜻밖의 사람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관계가 달라졌다고 내 삶의 모든 연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를 서둘러 채우지는 못해도 새 인사가 들어올 자리를 조금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우산을 바로 접어 넣으면 눅눅한 냄새가 납니다. 마음도 힘든 일을 지나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척 접어두면 오래 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펼쳐놓고 무엇이 서운했고 무엇이 고마웠는지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슬펐던 일을 말하면 슬픔이 커질까봐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이름을 붙이는 일은 슬픔을 부풀리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먼저 간 사람이 더 생각났다고, 연락을 기다리는 내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마음은 숨을 쉴 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속에서 덜 잦았던 순간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처마 아래에서 들은 인사, 따뜻했던 국물, 힘든 날에 좋았던 일을 억지로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가 하루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생각이 남아있어도 오늘을 잘못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하루 만에 마르지 않습니다. 볕이 드는 날 몇 번을 지나고 사람의 온기를 여러 번 만나며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새 우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진 우산에 새는 곳을 알고 비가 거센 날에는 무리하지 않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지붕을 나누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삶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마음이 덜 젖는 길은 생깁니다. 선희 씨의 남색 우산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손잡이의 테이프도 그대로이고 우산살 하나도 조금 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희 씨는 그 우산을 자신과 닮았다고 말할 때 예전과 다른 뜻을 담습니다. 비를 하나도 맞지 않게 하지는 못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거나 마음이 축축하게 느껴진다면 우산을 말리는 시간처럼 딱 3분만 내어보십시오. 창가나 조용한 의자에 앉아 지금 내 마음을 적신 일을 한 문장으로 소리내어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없어 서운했다. 비가 오니 그 사람이 보고 싶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이렇게 판단이나 해결책을 덧붙이지 말고 마음의 날씨만 말해보십시오. 그 한 문장을 말한 뒤에는 억지로 밝은 결론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오늘의 실천은 문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적고 있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3분이 끝나면 평소의 하루로 돌아가십시오. 차를 마셔도 좋고 저녁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 방금 알아본 마음을 꾸짖지만 마십시오. 그것이면 오늘의 작은 우산은 충분히 펼쳐진 것입니다. 비 오는 오후를 지나고 있는 당신께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오래된 상처와 그리움이 평소보다 가까이 들리는 법입니다. 조용한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지고 기다리지 않겠다던 연락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서둘러 고치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음에는 비를 맞지 않는 능력보다 젖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다정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접어두지 말고 잠깐 펼쳐 말려주십시오. 당신은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건넬 수 있는 그늘과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보는 표정이 있고 오래 견딘 사람만이 기다려줄 수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낡은 우산도 누군가의 어깨를 지킵니다. 조금 휘고 조금 새더라도 다음 처마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늘의 당신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빛까지 함께 가려주었습니다. 혹시 전화할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너무 좋은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비가 온다고, 문득 생각났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내민 마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날이라면 조용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자신을 버려진 사람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비를 지나는 중이지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비는 약해집니다. 구름 사이가 밝아지고 처마 끝의 물방울도 느려집니다. 그때까지 온 하늘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머리와 어깨를 가릴 만큼의 작은 지붕이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빗물이 조금 스며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젖을 줄만 아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마를 줄도 아는 마음입니다. 낡은 우산을 천천히 접듯 오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비 오는 오후가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흙냄새와 맑아진 공기가 남습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그런 조용한 맑음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마음이 덜 젖은 채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